그 처음에 제가 대국민 원부 보고 한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 쇼는 참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쇼가 아니라 제가 장관할 때도 똑같이 했거든요. 현장 업무 보고를 다 받고 그 현장에서 들은 정책 고객들의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 민원이 거의 없더라고요. 의견을 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위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죠.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그러니까 찾아가도 대면대면하면서 만나주던 사람들이 이젠 직접 찾아와? 그러니까 평이 너무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신이 나잖아요. 여기 와서도 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쇼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 공간이 거 죽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그건 2년, 3년 동안 이게 이제 오픈 안 돼 있고 그런 공간이고 오픈을 해놨는데도 저 사람들이 거의 안 오고 그래서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공간 재배치를 전면적으로 했죠.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그 이제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고 놀고 있는 공간은 또 놀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라운지를 쓰던 1층 공간은 청년 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랩으로 만들어 줬고 그래서 청년들이 수시로 언제든지 와서 자기들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사무실 같이 이렇게 그 만들어 줬고 2층은 이제 이게 아로크 예술 기록원의 그 영상 도서관으로 썼는데 모니터 몇 개만 놓고 썰렁했어요.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명 정도 와서 활용이 되는 공간이었는데 그거를 대학로 예술극장으로 그래서 아담하게 더 훨씬 그렇게 아담하게 만들으니까 이용객도 더 많이 늘더라고요. 그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라운지를 만든 거예요. 처음에는 홍보가 안 돼갖고 많은 분들이 오지 않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많이들 오시고 일주일에 하루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제가 거기에 가서 직접 커피를 내리고 누구든지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요. 처음에는 이제 막 밀려갖고 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요. 내 차례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신 건지 하루에 보통 네 팀, 5팀 왔었는데 이제 4팀, 5팀 이상을 못 봐서 30분 단위로 만나게 되니까. 근데 이제 요즘은 한두 팀이 이제 오시더라고요. 그 공간을 이용을 해갖고 일주일에 하루 그 라운지 클럽을 운영을 해요. 그게 뭐냐면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강연회를 합니다. 저희가 그걸 일회성으로 끝나는 강의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라운지 클럽 1기, 2기 이렇게 기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순수 예술을 알리는 전이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. 이 대학로에 한 150개 정도의 소극장들이 있잖아요. 소극장들이 있는데 열악하잖아요. 전체적으로 열악하고 조명이나 그 음향이라든가 이런 걸 그 조작하는데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때 어떤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그 이제 공연 중에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 극장 내에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극장의 그 전문가들로 그 119단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SOS가 딱 오면 바로 우리가 출동을 해주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. 그 각 극장들이 하고 있는 것도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보자. 그래서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원터치로 눌러보면 다다닥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해보자. 해가지고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. 여기 마로니에 광장을 보면 주말에 보면은 아기들 데리고 와서 어머니들이 많이 와서 이제 하는데 할 게 없어요. 근데 애들은 그냥 넓은 공간에서 뛰어노는 것만도 좋아서 해서 그렇게 나오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. 그래서 예술로의 소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 4월 달부터 석 달을 운영을 했거든요. 극장하고 미술관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광장에서 그것도 아주 반응이 좋아요. 커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거를 전부 다 저희들이 보관을 해가지고 무대를 만들거나 전시할 때 썼다가 철거하는 그런 폐자재들을 이용을 해갖고 액자를 만들어서 그걸 조금 더 액자 끼워가지고 전시회를 했어요. 통보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, 전시한다고.
그러니까 아빠, 엄마, 할아버지, 할머니까지 모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너무 그 인기예요. 9월 달부터 다시 하는데 그 프로그램도 이번에는 2번을 나주에서도 하게끔 저희가 좀 만들었어요. 제가 여기 있으면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데,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시절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비를 들여서 2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그 대상 기관을 상대로, 임직원을 상대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어요. 86%가 안 간다. 가족들하고 같이 안 간다. 왜 안 가냐? 첫 번째는 교육, 두 번째는 문화. 이 부분에 대해서 질 떨어진다. 이 답이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해찬 총리님이셨는데, 이해찬 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 질의를 했어요. 그 자료를 가지고. 그래서 이 방식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, 그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내려가 보니, 직접 가서 보니 제 말대로 된 거예요.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있지도 않고 기관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만 힘들고, 또 그거 힘든 거 감내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돈은 돈대로 낭비가 되는 거죠. 우리 직원이 260명인데 하루에 평균 4, 50명이 출장이에요.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반 이상은 내가 나주에 가 있어야지. 근데 막상 나주에 가서 앉아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. 모든 결제는 그 전자결제를 하니까, 전자결제니까 직원들 대면할 기회도 거의 없는 거죠. 내가 일부러 찾지 않으면. 그냥 찾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잔소리만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일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, 서울에서. 그러니까 나주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가는 게 전부예요. 좀 답답한 노릇인 거죠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실무진들이 일을 하는 것도, 여기 극장이 있고 미술관이 있고 모든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있으니까, 나주에 가 있다면 나주로 내려와서 심사 받으라고 하기에는 어렵잖아요. 교통편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.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, 또 심사위원들도 대부분 다 서울 중심으로 있으니까 그걸 나주로 오라면 누가 오겠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제1선에서 문화행정을 하는 순수예술 쪽이 문화예술위원회고, 그리고 문화산업 쪽이 그 문화산업 콘텐츠진흥원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두 기관이 다 나주에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사업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공모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해요, 작품을. 근데 이 작품이 무대에 오르고 공연이 되면 정작 이것을 기획했던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.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지방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나주 혁신도시를 만들었어요. 16개 기관이 내려가 있어요, 여기에. 3만 5천 명 정도가 여기 살아요. 그런데 이게 구도심지하고도 떨어져 있어요. 그럼 구도심 사람들은,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. 이게 이제 빨대 현상 때문에 일도 다 빨려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.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.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면담을 쭉 점심 때마다 식사를 하면서 면담을 하는데,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직원은 거의 8, 90%가 광주에서 살아요. 왜 거기 사냐? 교육 때문에 거기서 산다. 거기서 1시간을 출퇴근을 해요. 이게 무슨,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. 아니, 세상에 여기 만들었으면 제일 좋은 교육기관 만들어줘야죠. 그리고 여기에 내려온 사람들이, 문화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문화로부터 가장 소외되고 있어요, 지금.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좋은 문화정책을 만들어내고 좋은 것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어요? 여기에 공연장 하나가 없는 거예요. 제대로 된 도서관도 하나도 없고. 제가 내려가 그걸 보고 그 시장도 만나고, 이거 말이 안 된다. 한전공대, 에너지 공과대학.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, 거기도. 학생들은 정말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
대학교 도서관에 장서가 10,000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같이 활용한다는 전제를 갖고 거기다 15,000권을 기부를 했는데,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강당 짓고 뭐 한다라고 해서 강당 짓지 말고 제대로 된 공연장을 좀 한번 만듭시다. 그때는 그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전문 공연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전환을 좀 해보자.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,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전문 팀들이 내려가서 자문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, 현 상황이 이런 거예요. 교육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고 문화로부터 소외를 당하고, 이게 말이 됩니까? 여기 누가 내려가고 싶겠어요?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소멸된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하는데, 이거를 살리려고 하면 강제로 끌어내린다 해서 가는 게 아닌 거죠.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교육열이 워낙에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, 그러다 보니까 기력이 아빠도 생산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. 교육이라고 하면은 부부간에 떨어져서 감내를 하면서 이 유학을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,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예요? 그 지역에 좋은 학교 만들어주면 돼요. 그게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서울과 격찬하지 않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,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럼 그 두 가지만 만들면 오지 말라도 옵니다.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양평 저 지역구를 해봤어요.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했고, 좋은 문화 인프라 구축을 해줘서 군 단위 중에서 전국에서 문화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양평이고,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1년에 12만 명밖에 안 되는데 16명에서 20명이 들어가고, 이런 거 사람들이 몰려요. 처음에 국회의원 시작했을 때 8만 명까지 줄어들었던 학교, 군이 지금 12만 명이 넘게 인구가 느는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을 전 실감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더 절대적인 거다. 나주에 그 혁신도시에 초등학교가 4군데가 있는데, 제가 오죽하면 어머니들하고 간담회 됐어요. 그분들의 이제 애로점도 듣고, 우리가 다른 건 못하지만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이 다 내려가 있는데, 그분들이 소외를 받고 있으면 안 되니까, 아이들이 그런 어떤 소외를 받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를 다른 데 우선하고 우선 내가 지원을 하겠다. 그래가지고 4개 학교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선정을 하겠습니다. 동의를 받고 한 학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,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집중 지원을 해서 그 학교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. 그 변화되는 걸 보여주면 다른 학교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. 그러면 그 다른 거는 당연히 교육청이면 교육청, 나주시면시, 도면도 지원을 갖고 바꾸겠죠. 저는 그게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, 또 소멸되는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,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. 2번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.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또 일각에서는 파이트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 예산 지원을 하는데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, 그것을 모토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죠.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, 창작하시는 예술인들이 그걸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생각이고, 눈치를 안 보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회적 후원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순수예술이 계속 후원받고 지원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되어져야 된다. 미국만 하더라도 공적은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게 한 10% 정도가 되고, 이 사회적 후원을 받는 게 한 20% 정도가 되고, 그리고 나머지 한 70%는
자체적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구조거든요. 지금은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. 그 사회적 후원은 거의 2% 정도?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구조를 거꾸로 만들어가요. 그래서 정부 지원이 한 20% 정도, 사회적 후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한 30% 정도, 그리고 이 자체적인 수익 구조에서 하는 게 한 50% 정도. 이런 방식으로 좀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,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 50주년을 맞이하고 그 시점에 어떤 의도로 문화예술진흥법을 만들게 됐는지,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그 반추하면서 정말 그 문화예술위가 출범했던 그 취지대로 더 지속 가능한 그 문화강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. 그동안에 이제 미비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심사제도 좀 다 바꾸고 있고, 심사위원 좀 다 개편하고 있고, 또 산만하게 그 많이 가지를 쳐가지고 있었던 사업 규모도 대폭 그걸 통폐합을 해가지고 좀 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지원하는 창작인들이 좀 더 그 유연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. 우리 일하는 구조, 조직도 전면 개편을 해야 되고,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위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고 즐거운 이 시점에서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지금 하고 있죠.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그 직원분들이 힘들어요. 그 하나만 하더라도 힘든 작업인데, 그런데 하나만 해갖고는 그게 효과가 날 수가 없고 엇박자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세 분야가 다 같이 심사, 사업, 운영자들이 다 하나의 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거의 지금 매일 지금 정신들이 없습니다. 이게 이제 지금 그 9월 말까지 완성을 하고 10월 달에 내년 사업을 하는데, 그 개편된 안을 가지고 내년 사업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 저희가 하는 일은 예술인들, 창작인들을 위한 그 이제 서포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창작인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,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.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.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14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현장 업무 보고를 한 거예요. 그분들을 모시고.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,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사업 그 자체를 설계를 하게 된 거고, 그 설계한 것을 그냥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한 거를 지금 며칠 동안 저희들이 공개를 했고,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 2주 동안 받았고요. 그 받은 의견을 포함을 한 새로운 안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내일부터 공청회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창작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안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공청회를 통해 갖고 다듬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정을 해서 이제 그 안이 9월 말에 확정이 되면 발표가 되고,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사업 공모가 들어가게 되고, 그럼 그게 이제 10월쯤 하게 되는 거죠. 이게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었고, 그런데 서두르지 않고 내년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서 변화가 하게 되면 결국은 제 임기가 3년이거든요. 3년인데 내년에 해가지고 그럼 제 마지막 연도 것만 해보는 거예요.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 시행하는 그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잖아요. 그럼 그 시행착오를 어떻게 보완해 갈 건가가 아니라 그냥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딴 사람이 오면 확 바꾸는 경향이 있잖아요.
그래서 이걸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좀 약간 좀 힘들더라도 좀 밀고 가자. 그래서 이제 좀 저희들이 서둘러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저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, 이게 우리가 탁상 공론을 통해서 만든 안이 아니고 현장에서 정책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이 반영된 안을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다듬어졌고 또다시 한번 검증을 했고, 그래서 만든 확정한 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책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만든 안들이잖아요.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년 집행을 해보고 어떤 거기에 시행착오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또 보완을 해서 내후년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게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느냐, 이런 생각을 갖죠.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,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.